고양병을 살펴봤는데 고양을과 정,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역시 결정했습니다. 통합당도 공천을 확정 지으면서 대진표가 이렇게 짜여졌는데 고양을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서 이제 송파을의 배현진 씨처럼 한준호 씨도 이제 MBC 아나운서를 지냈습니다. 10수년을 하고 퇴사한 지 한 1년 반 남짓 된 것 같네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한경우 사무처장, 정의당에서도 한 명의 후보군이 있고 고양정에서는 이제 눈에 딱 띄는 인물이 있죠. 미래통합당의 김연아 원내대변인, 대정부 질문이던 뭐 청문회던 마치 정말 싸움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듯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연이어 해오고 있는데 과연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어떤 일전을 펼치게 될 것인지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고양을과 고양정의 대진표가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예. 고양을 같은 경우는 한준호 전 MBC 전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경기도당 사무처장 당직자를 뭐 제1호로 공천했다 경기도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정의당에서 박원성 전 의원이 출마를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고양시 정 같은 경우는 인재 영입 케이스죠.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최종 대진표를 통합당의 김연아 의원과 전략 배치되면서 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통합당 모두 전략 공천 내지 지금 단수 공천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4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갑을, 병정, 갑을 제외한 을병정이 모두 전략 공천입니다. 갑 같은 경우에만 이제 단수 공천을 한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경선 없이 중앙당에서 후보를 결정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경쟁을 했던 예비 후보들의 반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선을 기대했던 예비 후보들이 중앙당에서 모든 걸 결정해버리니까 이거 뭐 낙하산 공천 아니냐, 미실 공천 아니냐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시민 단체도 지금 가세한 상황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하향식 공천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번 공천 깜깜이 공천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 반발을 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양을의 경우에는 이제 정재호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민주당 내에서 컷오프된 지역인데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복을 하지 않을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2018년에 의정 활동을 한참 하던 중에 불미스럽게 이제 쓰러진 전례가 있습니다. 민주당 60년 역사의 오점이 될 결정이다. 재심을 그래서 신청하겠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지역이 지금 민주당에서 앞서 본 대로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가 사실 냉정하게 정치 신인인데다가 그 지명도 면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굉장히 좀 잡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그 고양을 정재호 의원이 신창현 의원에 이어서 현역 의원으로 두 번째 컷오프가 됐는데요. 예. 물론 정 의원이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 의원의 이번 21대 총선 출마는 무산됐다, 좌절됐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정 의원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면서 의정활동 성적표가 초라하게 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억울하다는 얘기죠. 뭐 일정 부분 뭐 민주당의 하위 20% 의원을 지금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포함됐다 아니다. 뭐 아직 사실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설령 거기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20%의 페널티를 받고 경선을 최소한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일부러 뭐 의정활동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신체적 장애가 발생해서 의정 활동을 소홀한 거였는데 경선조차 붙이지 않은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정 지역 여론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 할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민주당에서 이런 점을 일정 부분 좀 배려했으면 하지 않았나 좀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의왕 과천 선거구에서 경기도 내 첫 컷오프 대상 신창현 의원이었는데 이곳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소영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의왕 과천 환경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향후에도 환경 기초한 도시 발전 비전이 있는 지역이다. 미세먼지 방지 전문가인 이소영 변호사가 적합하다고 그래서 판단했다. 신 의원은 지난 16일에 초반에는 이제 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다음 날 바로 승복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승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여전히 잡음이 있나요? 네. 의왕 과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창현 의원이 과거에 자기 지역구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신규 택지 자료 무단 유출 사건으로 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대검의 고발을 당하면서 입지가 많이 흔들렸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국토위에서 사보임도 하는 상황도 벌어졌었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일찍부터 당내 도전자가 나타났던 지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무려 4명의 쟁쟁한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신 의원이 컷오프를 당하게 되니까 이른바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기존 예비 후보들 4명이 경선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른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에서는 이소영 변호사를 전략 공천을 하게 됐다 보니까 4명의 예비후를 비롯한 기존 당원들의 중앙당 결정에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은 신 의원이 재심을 하지 않고 이를 수용한 다음에 이소영 후보를 지금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잡음은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전열을 정비하고 본선을 준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 이제 지자체장들이 출마하는 지역도 있고 지역에는 이제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이름이 다양합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이제 기초의원을 거치면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활동한 이제 정치가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정치가들의 총선에서의 가능성을 이렇게 전략 공천으로 소위 말해 이제 뭉개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공천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아예 공천 과정에서 참여하지도 못하고 경선에 붙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이제 각 당에서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인재 영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실력보다는 보여주기, 아니면 능력보다는 감성에 의존, 여론몰이에 의존하면서 인재를 경쟁적으로 영입하다 보니까 이런 인재들을 소위 인재들을 전략 공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튕겨나가는 이제 후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일은 전략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각 당에서 하고는 있지만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방 정치나 아니면은 당내에서 훈련된 인물을 중앙 정치로 보내는 이런 선진화된 상향식 공천식 이제 방식이 좀 바람직하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